축구 심판은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어디서 균형이 깨졌는지 그 순간을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선수들이 왜 훌륭한지, 재능 때문인지, 전략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순간의 선택 때문인지 점점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을 남기고 선택을 숫자로 바꾸고 경기를 데이터화합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보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AI는 그 기록을 읽고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패턴을 학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AI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공정하다고 믿고 무엇을 뛰어난 플레이라고 정해왔는지, 이 모든 판단의 재료가 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패스는 왜 저 타이밍에 나오는 걸까? 저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는 걸까? 하지만 경기는 흘러가 버리고 대부분의 장면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빅프로는 그 사라지는 순간을 붙잡는 회사입니다. 2015년 서울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루이스 강은 축구 경기 영상을 보며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코치들은 오랜 시간 경기를 봐왔지만 그 대부분은 경험과 감각에 의존한 그런 판단이었다는 점, 그리고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한 회사가 바로 빅프로입니다. 경기 영상을 AI가 분석해 패스, 슈팅, 움직임과 위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는 프로팀만 가능했던 정밀한 경기 분석을 아마추어 팀과 유소년 팀까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추어 클럽부터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 볼로냐 FC까지 현재 빅프로는 전 세계 500개 이상의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진화해온 영역이잖아요. 어찌 보면 AI 분석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포츠는 늘 숫자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기록을 재고, 시간을 줄이고, 거리와 속도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인간의 한계 바깥을 보려고 했던 영역이니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AI가 더해지면 확실히 모든 선수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빅프로가 선수의 재능을 대신 만들지는 않지만 선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는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왜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코치의 경험에 따라 설명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같은 장면을 같은 데이터로 함께 선수와 비교 평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교체됐는지, 왜 이 위치에 있었어야 했는지, 왜 이 패스가 선택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분석이 지적이 아니라 피드백이 되는 거네요.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는 감정의 동요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AI는 축구 경기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사람의 움직임과 공을 추적하는 건 아닐까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빅프로의 AI는 경기 영상을 장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프레임으로 나누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 변화를 감지해요. 90분짜리 경기 하나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다 사람이 정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분석가들이 경기를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태그를 달았다면 이제는 AI가 먼저 정리하고 사람은 판단에 집중해요. 그런데 빅프로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이런 분석은 원래 누가 할 수 있었을까? AI가 없던 시절에는 프로팀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분석 인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비용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 시간, 돈, 자원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빅프로는 이런 분석에 대한 기술을 더 정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코스트 자체를 극단적으로 더 줄일 수 있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분석의 대중화라고 봐도 되겠네요. 최근 AI로 그림을 못 그리던 사람도 멋진 일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생소하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빅프로가 만든 변화는 기술 하나의 등장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특정 팀, 자산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넘어갔던 장면들이 이제는 어디서 어떤 선택이 갈렸는지, 어떤 흐름이 반복되었는지 데이터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패턴일 수 있겠네요. 제가 다루는 분야인 아트의 영역에서도 AI가 무작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AI가 해석한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빅프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빅프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 한 번 더 다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객관적이라고 말해집니다. 숫자로 만들어지고 감정이 배제된 판단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담긴다면 그것은 과연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처럼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나 리들러는 바로 그러한 지점을 다루는 작가입니다. 안나 리들러는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데이터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지를 의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다룹니다. 안나 리들러의 대표작 중 하나는 튤립 버블을 다룬 작업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을 하나하나 손으로 그린 이미지로 만들고 그 이미지를 직접 분류해 AI에게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는 자동화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고르고 이름을 붙이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느린 과정은 의도된 선택입니다. 안나 리들러에게 데이터를 작업한다는 것은 AI에게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AI는 현실을 배우지 않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만을 배웁니다. 그 데이터가 편향돼 있다면 AI의 판단도 그 방향으로 굳어지는데요. 안나 리들러는 이 과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냅니다. 데이터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AI의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AI가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닐까요? 안나 리들러에게 AI란 창조적인 능력을 막 배우기 시작한 갓난아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AI가 어떤 세계를 학습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작품 활동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선택은 이런 기준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AI의 문제라기보다는 AI를 다룬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네요. 파트 1과의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비프로는 데이터를 통해 경기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들고 안나 리들러는 작품의 해석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지는지를 묻고 있으니까요. 구화는 신세시아입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요. 사람을 촬영하지 않고도 사람이 말하는 영상을 만드는 AI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상은 촬영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신세시아에서는 먼저 말할 내용을 이렇게 글로 씁니다. 그 다음 이렇게 AI 아바타를 선택합니다.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 발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목소리를 고르면 AI가 이 글을 직접 읽으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장면을 나눠서 발표 자료처럼 구성할 수도 있고 교육 영상이나 제품 소개 영상으로도 많이 씁니다. 카메라, 조명, 스튜디오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다국어 영상 제작입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버전만 바꿔서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세시아는 영상 제작의 진입장벽을 없애버린 도구입니다. 촬영 없이 텍스트만으로 설명용, 교육용, 세일즈 영상을 만든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기준을 리더하는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수가 필드에서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데이터를 알지 못하면서 너무나 이상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감각 역시 AI의 분석과 본질적으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 역시 데이터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